이미 색파인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하나예요. 내가 사연 56,000건 이상, 상담사 20명 이상, 성공 1만 건 이상, 연애테크 상담회사 대표 임나라입니다. 자, 여자가 색파가 됐는지 확인하는 법. 특히 제외든 썸이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연애하는 것 같지 않고 왠지 이상할 때 그때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연애로 가야 되는데 연애인 것 같지 않은, 뭐라고 해야 되지? 별로인 상태인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닌 것 같지도 않은, 나를 몸으로 대하나 아니면은 그냥 썸에서나 아니면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고 연애까지 넘어가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 걸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상대방이 야 우리 연애 데이트 상대에서 이러면 안 되지, 혹은 사귄 사이에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했어.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그런 사이로 정해고 있어? 난 아닌데? 라고 해서 상대방이 날 밀어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다 확인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미 색파인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하나예요. 내가 아픈 척을 해야 돼요. 아픈 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내가 그럼 갈까? 뭐 할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색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저 사람이 나의 힘든 점이나 이런 거에 공감을 하고 그걸 풀어주려고 한다는 건 저 사람도 그런 순간에서 이제 풀어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그래서 아픈 척을 했을 때 나 이런 게 힘들어, 혹은 회사에서 이런 게 힘들어, 뭐 전화할까? 뭐 할까? 라는 이야기를 내준다고 하면은 아직 사귀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색파로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색파로 보고 있어서 어쩌라고? 많이 힘들겠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찾아와 줄까? 뭐 해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혹시 찾아와 주거나 뭐 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전화해 줄 수 있어? 찾아와 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건 좀 힘들겠는데?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이게 이미 우선순위가 떨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빼야 돼요. 회식은 빼야 돼요. 회사 일정 등이나 이런 게 있어서 빼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거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여도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끝나고라도 어떻게 가보려고 노력할게 라고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색파일 가능성이 꽤 많이 낮아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누구랑 카톡하는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조차 없을 때, 특히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고 웃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 여러분이 누구랑 카톡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이미 색파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카톡을 보고 한번 웃어보면 돼요. 웃어봤는데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라는 질문 안 나오고 그냥 자기도 다른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놀고 있다. 자, 웹툰을 보고 있다,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웃는다고 해도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본인도 카톡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친구랑 간단히 대화하고 있거나 간단히 게임을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다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돼요. 즉, 여자친구, 남자친구로서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연애하면서 우리 이런 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구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닌 저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돼요. 이거는 뭐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뭐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빠르게 꺼내느냐가 그 사람이 나랑 사귀고 있다, 안 사귀고 있다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돼요. 자, 이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가 안 나오고 있다면 사실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를 S파트너, 색파에서 이제 진짜 연애로 옮기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옮기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자, 이 색파랑 여자친구랑 가장 큰 차이는 뭘 것 같으세요?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 두 번째,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그리고 있다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색파가 될 수 있다. 뭐 그건 이제 개인의 차이고 취향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했을 때 질투심을 느낀다,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만 가도 그것은 연애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긴 해요. 그게 아닌 경우에서는 아닌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저 사람이 나를 구속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으려면은, 혹은 서로에게 그 종속이 되게 만들려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해주는 것과 난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만 잘해주는 것이다 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저희가 되게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서 선물을 되게 빨리 해버리시는 남자분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남자분들이 호구가 되게 잡혀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성관계가 먼저 시작됐다고 하면 성관계 이상의 연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대방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관계를 이미 맺긴 했지만 그럼에도 난 이런 건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주면, 그걸 이제 하고 싶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더 이제 나랑 연애를 더 하고 싶은, 연애로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만들어져야 되죠. 이거에서 이제 성적인 걸로 따진다고 하면 그냥 일반 성적인 관계를 가진 거에서 좀 더 이제
수위가 높은 다른 이야기하기 되게 민망한 방법들을 이제 약간 한다든가 충분히 상대방이 나랑 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밥을 차려준다든지 뭐 한다든지로 이제 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잘해주는 걸로 꼬시는 게 아니라 이 잘해주는 걸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꼬시는 건 효과적이긴 한데 아닌 사람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시지 말고 다른 방법을 쓰시라. 제일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남자친구니까 이거 해주지 혹은 보통은 남자친구한테만 해주는데 너한테는 안 해주네? 라고 하면서 애초에 서운하게 만들기라는 걸 써요. 애초에 서운하게 만들기라는 게 너는 지금 나랑 남자친구 혹은 사귀는 사이라고 네가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원래는 남자친구한테만 해주는 건데 너한테는 잠깐 해주는 거다? 라는 식으로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랬을 때 되게 순식간에 이야기가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사귄 사이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미 사귄 사이로 되게 어물쩍 넘어가는 게 돼요. 그 어물쩍 넘어갔을 때 그걸 이제 잘 받아가지고 연애까지 잘 끌어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섹파가 이미 돼버렸고 이미 안 되게 만들려면 무엇을 하지? 어떻게 돌리지? 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이미 그런 사이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버렸어.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방법은 없고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적용할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미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가 잡아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매달리게 했던 경우 또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런 경우를 만들려면 사실 그 사례를 되게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그 정확한 분석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꼬시는 방법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랑 섹파가 될 수 있는 건 쉬워요. 근데 한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금전적인 거든 뭐든지 서로에게 이제 디보트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가시고 싶으시면 정말 꼭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그만큼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 사람의 나의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도 헌신할 것인가, 그 헌신을 저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내가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패할 수 있습니다. 패하게 됐을 때는 제발 빨리 오세요. 내가 뭔가 틀어진 것 같다고 했을 때 빨리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질문을 주셔야지 거기서 계속 질질 끈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되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섹파가 됐어요. 섹파가 됐는데 이러다 보면 사귀겠지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섹파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여자친구 생겨서 가버린 거야. 우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가버리는 거야. 더 좋은 사람을 찾아서.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더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은 여자친구로 정의됐기 때문에 내 가치는 섹파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눠진 거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경우 안 당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관계를 미리 잘 정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좀 똘똘해져가지고 섹파가 아닌 척 하다가 갑자기 잠수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그거를 걸러내기 위한 게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전략이거든요. 네. 이 세 가지 전략에서 다 걸려요.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남자분들 하면은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본인이 남자친구였다가 헤어짐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면은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어차피 한 달 뒤에 헤어질 거임 이라고 했을 때 이 행동 못해요. 남자니까 알잖아요. 남자는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저 에너지 쓰는 건요 쓸데없는 거예요. 네. 섹파에서 여자친구 사이에서 하지 않는 행동, 거기서 차이가 나는 행동을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왔다 안 나왔다 가지고 진짜 많이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 이 행동을 관계 전에는 해줄 수 있어요. 관계 전에는 하다가 그 뒤에 안 하잖아. 그럼 이건 섹파인 거야. 100%. 이 100% 섹파가 된 거를 본인이 눈치를 못 챈단 말이야. 그전엔 이런 거 해줬었는데 라고 하면서 왜 지금은 안 해주지? 바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회식이나 이런 거 아니면 이거 문제가 된 거야. 잘못한 거야. 이 행동 나오면 바로 버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자를 빨리 버리는 게 사실 능력이라고 봐요. 섹파가 됐을 때 그 섹파인 남자를 버릴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을 잡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잡기 위해서 그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혹은 과한 나쁜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거에서 이제 조율이 안 돼요. 사실 버릴 수 있어야지 잡을 수 있다는 게 연애에서는 계속 적용되거든요. 내가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충분히 잘해주는 거랑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거 못하고 계속 호구 잡히죠. 거기서 끝입니다. 딜을 못하잖아요. 연애를 잘하려면 행복하시려면 언제든지 상대를 버릴 준비와 언제든지 상대에게 잘해줄 준비라는 두 가지 양면이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당하죠. 안타깝죠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섹파가 되자라는 선택을 했다고 하면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영상을 안 보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드리고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정밀한 진단을 꼭 받으러 오셔야 돼요. 그 정밀 진단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한 순간순간에게 그 사람한테 맞춘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한테 맞는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좋아요나 구독은 힘이 되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